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젠 따로 사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미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정아, 내 신장을 바꿔도 이럴 수 있니? 정임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73세 시어머니는 자신이 구해준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3세 박정임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장터로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해온 떡집은 정임의 삶 그 자체였죠. 찹쌀을 불리고 반죽을 치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찜통에서 꺼내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미소 뒤로는 늘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미정이 신장 이식을 받은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 살아나겠구나. 병원에서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임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신장 하나가 며느리의 목숨을 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73살의 늙은 몸에서 나온 장기가 42살 며느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겁니다. 미정은 수술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투석으로 지쳐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움직임도 활발해졌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요. 미정은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극진하게 정임을 모셨죠. 아침마다 미정은 정임을 위해 약을 챙겨주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도 꼭 따라 나서서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고 손님 응대도 도왔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고부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묘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너무도 잘 알았거든요. 지금은 감사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무리하지 말거라. 아직 몸조리가 중요한데. 정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바깥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정말 건강해졌어요. 병원에서도 운동하라고 하던데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변한 것 같았거든요. 전에는 집에서 조용히 쉬던 미정이 갑자기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시작한 게 어딘가 어색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요즘 운동도 다니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 좋네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건강해진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준 신장으로 다시 태어난 며느리가 과연 언제까지 이 감사함을 기억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 변하기 쉬운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정임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며느리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미정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건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꾸준한 운동을 권했거든요. 신장 이식 후에는 근력 운동이 특히 중요해요. 면역력도 기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말에 미정은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죠. 처음 헬스장에 들어선 미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 미정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강도윤이었죠. 처음 오셨나요? 어떤 운동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키 180cm의 단단히 다져진 몸매, 환한 미소까지 34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처럼 젊어 보였죠. 아, 네. 저는 운동을 처음 해봐서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세심하게 미정의 몸 상태를 파악했죠. 혹시 건강상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신가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아서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려고요. 도윤의 눈빛이 순간 변했지만 미정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더욱 신중하게 운동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릴게요. 도윤은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날부터 미정의 개인 트레이너가 된 도윤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누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도윤은 미정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괜찮아요. 요즘 몸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미정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실제로 꾸준한 운동 덕분에 체력도 늘고 몸매도 탄탄해졌거든요. 도윤은 운동뿐만 아니라 미정의 개인적인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나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큰 수술을 받고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다니. 그의 말에 미정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힘든 과정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죠. 시어머니나 남편은 늘 조심하라고만 했는데 도윤은 달랐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평생 남의 장기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게. 미정이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자 도윤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만 보세요. 도윤의 말은 미정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죠. 한 달이 지나면서 미정은 도윤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웠거든요. 누나, 지금처럼만 하시면 정말 젊어지실 수 있어요.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윤의 이런 말들이 미정에게는 마법 같았습니다. 42살이라는 나이가 부담스러웠는데 도윤은 늘 미정을 젊고 아름답다고 해주었거든요.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요즘 헬스장에만 가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정임의 말에 미정은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 의사가 운동하라고 했잖아요. 건강해지려면 움직여야죠. 예전 같으면 순순히 알겠다고 했을 텐데 요즘 미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미정의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가족들은 누나를 잘 이해해 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도윤에게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글쎄요. 다들 저를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는 늘 조심하라고만 하시고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누나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잖아요. 가족들이 누나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네요. 도윤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자신은 건강해져서 새로운 일들을 하고 싶은데 가족들은 여전히 3년 전 병든 며느리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미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운동 덕분에 몸매도 탄탄해지고
얼굴색도 좋아졌죠. 정말 젊어진 것 같네. 미정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말이 떠올랐죠.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말이 미정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었습니다. 헬스장을 다닌 지 2달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젊어졌습니다. 전에는 수수한 색깔의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빨간색이나 분홍색 같은 화려한 색상을 선택했죠. 정임은 며느리의 이런 변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정아, 화장이 너무 진한 것 아니냐? 나이에 맞게 단정하게 해라. 정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정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하든 제 자유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저녁 시간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오후 5시면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도왔는데 이제는 7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죠. 미정아,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저녁 시간이 다 지났는데. 정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왔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미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며 얼른 저녁 준비를 도왔을 텐데 이제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정임은 혼자 부엌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미정은 헬스장에서 도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도윤이 항상 차를 마시자고 했거든요. 누나, 오늘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커피 한잔 하면서 쉬어요. 도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죠. 그와 함께 있을 때만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서 도윤은 미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나, 남편분은 어떤 일 하세요?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도윤에게 미정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남편은 회사원이에요.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안정적이죠. 월급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그렇구나. 그럼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우시겠네요? 도윤이 슬쩍 떠보자 미정은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떡집을 하고 계세요. 장터에서 꽤 유명한 곳이거든요. 건물도 어머니 소유고요. 미정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도윤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 분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도윤의 질문에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죠. 글쎄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지만 너무 간섭이 심하세요. 제가 뭘 하든 걱정만 하시고요. 특히 제가 신장 이식을 받은 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도윤은 미정의 말을 조심스럽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누나도 이제 독립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때 같은데요. 평생 누군가의 걱정 속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누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니까요. 도윤의 말은 미정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정임은 미정을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아, 요즘 내가 너무 달라진 것 같다. 무슨 일 있니? 집안일은 뒷전이고 늘 밖에만 돌아다니고. 정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미정은 오히려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건강해진 걸 기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문제 삼으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걸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에게도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죠. 그게 아니야. 물론 내가 건강해진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집안 살림에도 신경 써야 하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중요하잖니. 아이들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고.
정임이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미정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은 제 겁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병든 며느리가 아니에요. 미정이 소리를 지르자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미정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니. 우리가 남남이냐?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이 없었죠. 걱정이요? 어머니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죠. 신장까지 주셨으니까 제가 평생 어머니 말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미정의 말에 정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미정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도윤은 미정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정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죠. 정임이 운영하는 떡집이 장터에서 꽤 유명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떡집 건물이 정임 소유라는 사실이었죠. 이거 괜찮은데? 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빼돌린 경험이 있는 도윤에게는 미정이 새로운 타깃으로 보였거든요. 특히 신장 이식이라는 약점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웠죠. 사실 도윤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주로 중년 여성들을 타깃으로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후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죠. 출소 후에도 그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미정은 도윤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고마운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도윤이 자신과 가족의 재산 상황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미정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누나,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아 보여요. 혹시 가족 때문인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도윤의 세심한 배려에 미정은 마음을 열고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갈망까지요. 도윤은 미정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 후 가족들이 자신을 여전히 환자 취급한다는 것, 그리고 42살이라는 나이에 대한 콤플렉스까지 말이죠. 누나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밝게 지내시다니. 도윤의 위로에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생각해요. 이대로 평생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나 하고요. 미정이 속마음을 털어놓자 도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누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하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누나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어요. 도윤의 말은 미정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신장 이식 후 3년 동안 늘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졌잖아요. 그런데도 가족들은 여전히 자신을 유리그릇 다루듯 했죠. 미정은 도윤과 대화할 때마다 점점 더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도윤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시어머니 분께서 떡집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죠? 그리고 꽤 많은 예금도 있으시고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지만 분명히 언급했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미정이 물어보자 도윤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재산들이 결국 누나 것이 될 텐데 왜 지금도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윤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니까 어차피 다 저희 것이 될 텐데 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정의 말에 도윤은 내심 만족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누나, 이제 내 시어머니 집에서 벗어나야지. 재산도 결국 내 남편 거고 내 거야. 기회는 지금뿐이야. 집에서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임은 미정의 변한 모습을 보며 불안했고 미정은 시어머니의 간섭이 답답했죠. 미정아,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온다. 가정주부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너무 길어. 아이들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정임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미정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병든 며느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저를 통제하려고 하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이들도 놀라서 바라봤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남편도 미정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내는 거의 없었고 있어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말에 미정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당신도 어머니 편이네요. 저는 건강해졌는데 왜 다들 문제 삼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미정의 말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아내는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건강해진 건 좋은 일이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있잖아. 특히 엄마한테는 더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감사요? 저는 매일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래야 해요? 평생요? 저는 엄마의 노예가 아니라고요. 미정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돌변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윤은 미정의 이런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교묘하게 미정을 세뇌시키기 시작했죠. 누나, 가족들이 누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누나는 새로운 삶을 원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누나를 병든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답답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다들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미정이 한숨을 쉬자 도윤은 더욱 적극적으로 부추겼습니다. 누나, 결단을 내릴 때가 됐어요. 이대로 평생 눈치만 보며 살 거예요? 도윤은 미정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남편분이 외동아들이니까 결국 시어머니 재산은 누나 것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눈치만 보고 있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시어머니분 연세도 많으시고 만약에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윤의 말은 점점 구체적이고 계산적이 되어갔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죄스러웠지만 도윤이 계속 부추기자 점점 그런 마음이 커졌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저에게 신장을 주셨는데 미정이 망설이자 도윤은 더욱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누나, 그것도 결국 가족이니까 해주신 거잖아요. 누나가 평생 그 빚에 묶여 살 필요는 없어요. 누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누나 남편도 아들이니까 당연히 부모를 돌봐야 하는 거고요. 도윤의 말에 미정은 점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항상 희생만 해야 하는 걸까요? 병들어서 고생할 때도 혼자 견뎠고, 이제 건강해졌는데도 자유롭게 살 수 없고, 미정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미정을 다독이며 더욱 부추겼죠. 며칠 후 미정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죠. 여보,
우리 헤어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남편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얼굴이 하얘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가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무슨 일이요? 저는 매일 억압받으며 살고 있어요. 어머니 눈치, 당신 눈치 보며 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왔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의 세뇌가 완전히 성공한 거죠. 정임은 며느리의 이혼 요구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정아,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뭐라는 거니? 가정을 버리겠다는 거냐? 정임이 애타게 말했지만 미정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젠 따로 살고 싶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따로 살다니. 미정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말해봐. 내가 고칠 테니까.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정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도윤이 미리 준비해둔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죠.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맡겨두고 말이에요. 미정은 도윤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정임의 떡집 건물과 예금 통장까지 모두 미정의 손에 들어왔죠.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미정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미정은 통장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도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진짜 누나만의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그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스쳤지만 미정은 그걸 사랑으로 착각했죠. 사실 도윤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재산을 빼돌린 후 해외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미정이 진심으로 말하자 도윤은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달콤한 말과 함께 도윤은 미정을 더욱 깊게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미정에게 제안했습니다. 누나, 우리 해외여행 어때요? 아니면 아예 해외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미정은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동남아시아 쪽이 어떨까요? 물가도 싸고 기후도 좋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들이 많아요. 특히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곳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도윤의 제안에 미정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미련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이혼, 모든 게 피곤했어요. 도윤은 여행 준비를 핑계로 미정의 예금을 조금씩 자신의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해외에서 쓸 돈을 미리 환전해 둘게요. 제가 은행 업무에 익숙하니까 맡겨주세요. 요즘은 해외 송금도 복잡하고 한 번에 많은 돈을 가져가기도 어려워요. 미정은 의심 없이 통장과 도장을 도윤에게 맡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한편 정임은 쫓겨난 후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갑자기 거처를 잃게 된 거죠. 아들은 미정과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정임을 모실 여유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임은 매일 자책하며 지냈습니다. 떡집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건물을 빼앗겼으니까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었거든요. 40년 넘게 운영해온 떡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단골 손님들도 정임을 찾아와서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사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좋은 며느리라고 하셨는데. 단골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정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정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준 신장으로 살아난 며느리가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미정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도윤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떡집 건물을 급매로 내놓았어요. 누나, 건물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해외에서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한국에 두고 가봤자 관리도 어렵고 현금이 훨씬 유용해요. 미정은 도윤의 말을 믿고 건물 매매에 동의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팔렸지만 미정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누나, 급하게 파니까 조금 손해보긴 했지만 어차피 해외에서 새로 시작할 거니까 상관없죠. 오히려 빨리 정리해서 다행이에요. 도윤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도윤을 믿었거든요. 건물이 팔리자 도윤은 그 돈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누나, 안전한 해외 계좌로 옮겨둘게요. 한국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환율 변동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제가 투자도 좀 해봤거든요. 미정은 도윤의 전문적인 설명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사실 도윤은 그 돈을 자신만 접근할 수 있는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국으로 떠나기로 한 거죠. 미정은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도윤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이야. 새로운 곳에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나, 저도 정말 기대돼요. 누나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은 달콤한 말로 미정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미정을 버리고 혼자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국 하루 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내일 출국인데. 미정은 도윤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모두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도윤 씨, 어디 계세요? 미정은 당황해서 이곳저곳 전화를 걸어봤지만 도윤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헬스장에 가서 물어봐도 도윤은 며칠 전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해. 분명 내일 출국하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좌에 있던 모든 돈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떡집을 판 돈, 정임의 평생 모은 예금, 모든 게 깨끗하게 없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도윤 씨가 가져간 건가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니 며칠 전부터 큰 금액들이 해외로 송금되었다고 했어요. 모두 도윤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었죠. 고객님, 이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겠어요? 금액이 워낙 커서. 미정은 그제야 도윤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강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사기죄 전과가 여러 건 있었던 거예요. 중년 여성들을 타깃으로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후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죠. 이런, 제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미정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윤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가족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내쫓고 모든 재산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도윤 씨, 여보세요?
제 돈은 어디 있어요? 답해주세요. 미정은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도윤의 전화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어요. 절망에 빠진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이용만 한 사기꾼이었다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실 앞에서 며칠 동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빼돌린 돈을 되찾으려고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해외로 도망간 사기꾼을 잡기는 쉽지 않다는 말만 들었어요. 이미 해외로 송금된 돈을 되찾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피해자분께서 직접 계좌 정보를 알려주신 거라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있고요. 경찰관의 말에 미정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자신은 완벽한 먹잇감이었던 거죠. 신장 이식이라는 약점, 가족과의 갈등, 42살이라는 나이에 대한 콤플렉스까지 모든 걸 이용당한 거였어요. 헬스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미정은 어쩔 수 없었어요. 임시로 머물던 아파트도 계약이 끝나서 나와야 했고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혼한 상태라 전 남편의 집으로 갈 수도 없었고요. 미정은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몇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젊어 보이려고 화려하게 차려입었던 자신이 이제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미정은 찜질방 휴게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도윤의 달콤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누나는 아직 젊어요. 인생은 늦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세요 같은 말들이 모두 자신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미정은 초라한 몰골로 옛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시어머니 정임을 찾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주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원래 살던 할머니요? 몇 달 전에 이사 가셨는데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안 됐더라고요. 그 나이에 갑자기 쫓겨나시다니. 미정은 정임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떡집이 있던 장터에도 가봤지만 그곳도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어요. 40년 넘게 정임이 운영했던 떡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임 할머니요? 아, 그분 참 안 됐어요. 며느리한테 쫓겨나셨다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장터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미정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시어머니를 내쫓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왜 내쫓았는지 모르겠어요. 신장도 주셨다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미정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정임 할머니 떡이 정말 맛있었는데 이제 어디서 그런 떡을 먹어보겠어요. 4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하시던 분인데 단골 손님들의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미정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정임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 거였거든요. 며칠 후 미정은 동사무소를 통해 정임의 소재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임은 시내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간신히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갑자기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 거죠. 할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갑자기 혼자가 되시니까 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임이 사는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이었어요. 예전에 넓은 집에서 떡집까지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던 정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죠. 습기 찬 골목길, 좁은 계단, 어둑한 복도를 지나며 미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쇠약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정이에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정임의 모습을 본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달 사이에 정임은 완전히 늙어버렸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몸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73세라는 나이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정임의 변한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미정아. 정임도 며느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화려한 옷차림은 사라지고 얼굴은 상처받은 사람의 그것이었거든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미정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우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어요. 어머니께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이렇게 짓밟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 남자의 말에 속아서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정의 진심 어린 참회에 정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미정아, 내가 왜 여기에 왔니? 내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되었고 그 남자와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니? 정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정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에게 속아서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것, 그가 사기꾼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다고, 그래서 모든 돈을 가져갔다고. 정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 떡집 건물까지 모두 사기꾼에게 넘어간 거였거든요. 내 평생의 재산이 그렇게 40년 넘게 떡집에서 모은 돈이.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머니의 신장으로 살려주신 목숨인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저는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미정의 참회는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정임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미정아, 세상에 공짜 은혜는 없는 거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구나. 뼈저리게 깨닫거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 정임의 말에 미정은 더욱 절망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였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정의 전 남편과 아이들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걱정했어요. 아들이 정임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한 아들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정임을 모시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아빠, 저 사람이 엄마예요? 손자가 미정을 보며 물어봤어요. 몇 달 사이에 미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 예전의 엄마와는 너무 달랐어요. 미정은 아이들을 보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들이었거든요. 아들은 미정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 하러 온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미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임은 속으로 아직도 며느리를 향한 연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자신의 신장으로 살아난 며느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정의 참회가 진심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정임의 작은 원룸에서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아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전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자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색해하고 있었죠. 정임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내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정임의 말에 미정은 더욱 절망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기꾼을 꼭 잡아야 해요. 어머니의 돈을 되찾아야 해요. 제가 모든 걸 걸고라도 그놈을 찾아내겠어요. 미정의 간절한 목소리에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미 해외로 도망간 사기꾼을 어떻게 찾겠어? 경찰도 포기했는데.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람의 정보가 있어요. 헬스장에서 일했던 기록, 함께 다녔던 장소들,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것들.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예요. 저는 몇 달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있었거든요. 미정의 말에 정임이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미정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도윤이 일했던 헬스장으로 갔어요. 사장에게 도윤의 이력서와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헬스장 직원들을 만나 도윤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도윤 씨요? 그 사람 정말 이상했어요.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월급도 안 받고요. 그리고 보니까 고객들 정보를 유독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한 직원의 말에 미정은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일 하시는지, 집은 어디 사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트레이너가 그런 걸 왜 물어보나 싶었어요. 다른 직원도 증언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나이 든 여자 회원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젊은 여자들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운동보다는 상담을 더 많이 했죠. 점점 도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도윤과 함께 갔던 카페들도 찾아다녔어요. 사장들에게 도윤의 사진을 보여주며 정보를 구했습니다. 아, 이 사람 기억해요. 여러 여자들과 자주 왔었어요. 나이 든 여자들하고요. 항상 다정하게 대화하더라고요. 카페 사장의 말에 미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했던 게 여자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한 달 정도 같은 여자와 오다가 갑자기 다른 여자와 오고, 그리고 항상 여자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카페 사장의 증언은 도윤의 범행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어요. 며칠 후 미정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사용했던 가짜 신분증의 진짜 주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은 몇 년 전 신분증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신분증으로 누군가 사기를 쳤다고요? 몇 년 전에 지갑을 도난당해서 분실 신고했는데 그때 신분증도 같이 없어졌거든요. 미정은 경찰서에 가서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도윤의 수법,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가짜 신분증 사용 등의 증거들이었죠. 담당 형사도 이번에는 진지하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정도면 국제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겠어요. 한편 정임과 아들도 미정을 돕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회사에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상담을 받아보죠. 이런 사기 사건에 경험이 많은 친구구예요. 정임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내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겠다. 함께 해보자. 변호사와 상담 결과 도윤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외로 도망갔다고 해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국제공조로 추적이 가능해요. 특히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국제금융 시스템이 잘 연결되어 있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모두가 희망을 가졌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도윤은 미정뿐만 아니라 여러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던 거예요. 헬스장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그의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도윤의 실제 신원도 밝혀졌어요. 본명은 강동수였고 10년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사람 전과가 정말 많네요. 사기죄로만 5번이나 실형을 받았어요. 수법도 매번 비슷해요. 중년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게 특징이죠. 경찰의 말에 미정은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속았는지 깨달았어요. 헬스장 트레이너로 위장해서 접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요가 강사, 댄스 강사로도 활동했어요. 항상 운동 관련 직업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태국에서 한국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거예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 걸린 거였죠. 태국 방콕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미정, 정임 그리고 아들은 긴장 속에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미정은 매일 경찰서에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며칠 후 경찰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강동수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송환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리고 빼돌린 돈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도윤이 이미 일부 돈을 사용해 버렸고 다른 피해자들과 나눠줘야 할 몫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전체 금액의 70% 정도는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도윤이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도윤은 미정을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뻔뻔한 도윤의 모습에 미정은 분노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동수 씨, 당신이 한 일을 반성하고 있나요? 미정이 당당하게 물어보자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업이었어요. 누나도 원해서 한 일인데 뭐가 문제죠? 누가 강요했나요? 그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미정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어요. 하지만 제가 가족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배신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 점은 변명하지 않겠어요. 저는 제 죄를 인정합니다. 미정의 솔직한 증언에 법정 안의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판사는 도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까지 파괴한 죄는 무겁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미정은 정임과 아들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아, 정말 미안해요. 비록 돈을 되찾았지만
제가 저질러진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재판이 끝난 후 미정은 정임과 아들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아, 정말 미안해요. 비록 돈을 되찾았지만 제가 저지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미정의 진심 어린 참회에 법정 밖 복도는 조용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야. 정임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임의 엄중한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어요. 아들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엄마를 그리워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아들의 말에 정임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되찾은 재산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전체 금액의 70% 정도가 돌아왔어요. 미정은 모든 돈을 정임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모두 어머니 것이에요. 제가 감히 손댈 수 없는 돈이에요. 하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정아,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해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말이야. 정임의 제안에 미정은 놀랐어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어머니께 그렇게 큰 상처를 드렸는데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겠다.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겠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니? 정임의 말에 미정은 목이 메었어요.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미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은 사라지고 예전처럼 수수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정임을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임의 약을 챙겨드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해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미정의 세심한 배려에 정임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예전에 며느리가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아니, 예전보다 더 정성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되찾은 돈으로 정임은 다시 떡집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정임에게는 삶의 활력이 되었어요. 미정도 함께 떡집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 떡 반죽이 맞나요? 더 치대야 할까요? 정성스럽게 묻는 미정을 보며 정임은 흐뭇해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정임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떡집 다시 여신다고 해서 달려왔어요. 손님들의 반가운 인사에 정임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40년 넘게 쌓아온 인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던 거죠. 며느리분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에는 좀 화려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착해 보여요. 단골 손님의 말에 미정은 부끄러워했어요.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미정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큰 아이의 말에 미정은 눈물이 났어요. 엄마, 할머니랑 사이좋게 지내서 좋아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합쳐진 것 같아요.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말에 온 가족이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거든요. 미정과 아들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미정이 진심으로 변한 모습을 보며 아들도 마음을 열었어요. 여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이제야 진짜 우리 아이들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미정은 감사했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미정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정말 가족답게요. 재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미정의 다짐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떡집도 예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미정과 정임이 함께 만드는 떡은 맛이 더욱 좋아졌거든요. 두 사람의 정성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떡이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과 함께 만드시니까 떡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단골 손님들의 칭찬에 정임은 뿌듯해했어요. 미정은 매일 아침 정임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 몸은 괜찮으세요? 정성스럽게 살피는 미정을 보며 정임은 진정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정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정임의 말에 미정은 감사했어요. 어머니,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임은 손자들과 함께 웃으며 떡을 나누고 그 곁에는 새롭게 태어난 며느리 미정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떡 정말 맛있어요. 손자의 말에 정임은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특별한 떡이란다. 사랑이 들어간 떡이야. 정임의 말에 미정도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었거든요. 미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임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미정의 정성에 정임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이어졌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딛고 일어선 가족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무료이자 한 가정을 지키는 힘입니다.